안녕하세요. 한국학원총연합회 자문세무사 김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습비 개별 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교습비 개별 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시간을 잡았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교습비가 통보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원들은 관할 교육청에 교습비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각 지역 교육청들은 기준금액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기준금액 안에서만 교습비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기준금액은 심지어 각 교육청별로 다른데요. 서울에 있는 11개의 교육청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즉, 학원을 신설하거나 학원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경우에 교육청에 가서 교습비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기준금액 안에서만 교습비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은 해마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마냥 정해진 대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교습비로 받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는 교습비 개별 조정 회의를 거쳐서 학원들의 교습비를 인상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습비 개별 조정 회의는 대략 11명의 위원들이 참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학원 측 인사는 2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 보면 교습비 개별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습비를 기준금액 이상 받고자 하는 학원들에게 일정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원가 분석을 의뢰하고 그 원가 분석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교습비를 인상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기준금액 이상 교습비를 받은 학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교습비 개별 조정 회의를 거쳐서 교습비를 인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습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습비를 변경하려면 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서는 각 교육청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그 금액이 기준금액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요구한 인상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학원 운영 현황, 두 번째, 강좌별 교습비 영수증,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 네 번째, 직원 및 강사 명단, 다섯 번째, 재무제표 확인원, 여섯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일곱 번째, 소득금액 증명원, 여덟 번째, 세무조정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아홉 번째, 전산자료 압축 파일, 열 번째, 자료 작성 책임자 연락처, 이렇게 10가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가 학원 운영 현황표입니다. 나머지 2번부터 10번 자료는 학원 운영 현황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2차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 제출 목록에 표시된 것처럼 세무 자료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출 없는 증빙이라든가 매출 누락 등 잘못된 세무 정보가 들어가면 교습비를 조정하는데 불리한 지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비를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시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교습비 조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료 작성이 원장님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작성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설명만으로도 자료 작성을 하실 수 있으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일반사항. 일반사항 1번 학원명은 학원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2번의 소유 형태. 여기는 임대냐 자가냐 쓰시면 됩니다. 3번 학원 총 면적. 이것은 교육청에 등록된 임대 면적을 쓰시는 거고요. 4번 등록된 강의실 면적. 이것도 교육청에 등록된 강의실만의 면적을 쓰시면 됩니다. 운영기간. 이것은 1년이 안 된 학원만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강사료 총액.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평균 강사료는 강사료 총액에서 강사 수를 나누어서 나오는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강의실 수는 실제 교육청에 등록된 강의실 수를 적으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으로 나오는 결과를 쓰시면 됩니다. 2번 강좌별 신청 교습비. 강좌명은 새로 신설된 강좌나 아니면 기존 강좌명을 쓰시면 되고요. 강좌 유형은 보습, 어학, 입시 등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월 신청 교습비. 이것은 내가 앞으로 받고자 하는 인상된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월 교습 시간. 이것은 한 달에 해당 강좌가 몇 분 동안 수업을 하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요청된 분당 교습비는 월 신청 교습비에서 월 교습 시간을 나누면 되고요. 변경 여부 체크는 시간의 변경이나 강좌명의 변경 등을 쓰시면 됩니다. 3번 강좌별 신청 교습비 및 매출액. 강좌명에는 강좌명을 쓰시면 되고요. 강좌 유형은 2번과 동일합니다. 변경 여부도 2번과 동일하고요. 연 매출액은 해당 강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연 수강 인원은 연 매출액에서 연간 교습 시간을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교습비 원가 발생 내역.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 표의 하단을 보면 원장 인건비라는 란이 나오는데요. 개인 학원의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가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면 원장 인건비를 산출해서 이 란을 채우시면 됩니다. 5번 특수관계자 인건비 현황.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직원 중에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이름과 직위와 인건비를 쓰시면 되고요. 6번 임차 보증금 현황은 현재 건물주와 계약하고 있는 임차 보증금 액수를 쓰시면 됩니다. 7번 영업권 현황. 영업권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상 학원 운영 현황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습비와 관련된 학원 운영 현황표를 제출하실 때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습비 인상이 필요하신 원장님들께서는 교습비 변경 등록 절차를 통해서 교습비 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하기 전에 이 교습비가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원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학원 총연합회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